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는 안 할게요. 뭐 대충 아실 것 같고.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먹는데 북쪽에는 없을 것 같은 음식. 북쪽에는 이 음식은 없을 거야. 예. 없어. 맞아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없을 거예요. 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을 거예요. 또? 짜장면이요. 짜장면이 있더라고. 예, 있어요. 저도 짜장면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짜장면 팔아요. 예. 근데 맛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달콤할까? 하는 그런 있어요. 왜? 우리가 달콤한 짜장면을 먹기 시작하는 게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서부터거든요. 양파 재배가 의외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일제강점기 창녕 지역에 지배지가 되고 1950, 60년대에 무안 창녕 집단으로 재배를 하고 우리 한국 음식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양파부터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양파는 남쪽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음식마다 막 중국 음식에 다 들어가고 한국 음식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 양파에서 오는 달콤함이 기본으로 시작해서 짜장면이 바뀌어 나간 거거든요. 북한에는 어떨지 잘 몰라요. 또 북한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참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떡볶이가 북한에는 없어요. 물론 뭐 우리 궁중떡볶이라고 하는 그 떡 잡채, 가래떡 잡채는 있어요. 북한의 문헌들을 보니까 있긴 한데 고추장으로 달고 짜고 매콤하게 만들어진 이 떡볶이는 없어요.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 이주민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떡볶이 먹기 너무 힘들다. 적응이 안 된다. 아니, 그 맛있는 떡볶이가, 부분들은 적응이 안 된대요. 왜 이럴까? 그러면, 남쪽과 북쪽이 같은 한민족인데, 그죠? 민족의 입맛이 다른 건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한민족이기만 하면 다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인이면 김치를 당연히 좋아하고, 당연히 떡볶이를 좋아하고, 당연히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탈리아 사람은 당연히 파스타를 좋아할 것이고, 일본 사람은 당연히 초밥을 좋아할 것이고, 이거는 그 집단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흔히 민족이라는 집단의 어떤 DNA가 있어서 그게 물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결정일 뿐이에요. 그 지역에서 흔한 음식물을 먹어와서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남쪽에 계신 여러분들은 떡볶이를 늘 먹어와서 익숙해져 있는 입맛을 가지고 있고, 북쪽에 살고 계시는 분은 떡볶이를 안 먹어서 이상 야릇한 음식으로 인식되는 그런 입맛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사피엔스 딱 한 종이에요. 감각기관과 뇌는 똑같습니다. 민족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별로 해서 다른 인간은 없어요. 물론 미세한 차이들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연구되는 의학, 뇌과학, 심리학, 신경학 이런 것들이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똑같다라는, 인간은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왜 입맛이 다른가?
사는 지역이 달라서 입맛이 다를 뿐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음식 이야기하잖아요. 북한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분단이 안 되었으면, 그죠? 그냥 한국 음식, 분단된 과정에서 북쪽의 먹을거리 확보 사정과 남쪽의 먹을거리 확보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입맛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서로. 그래서 다르다. 북한 사람 입맛이 다르고 남한 사람 입맛이 다르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이하게 쳐다보는 거죠. 이 일들이 저는 이상해요. 기이하게 쳐다보는 일이. 한민족인데 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기이하게 쳐다보고 있는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파스타를 두고 우리가 남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논쟁을 벌이는 게 있어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한국의 레스토랑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까르보나라는 까르보나라가 아니죠. 크림. 그게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이탈리아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탈리아 가서 까르보나라 먹으니까 이상해. 짜고 말이야. 막 치즈 듬뿍 오르고, 판체타 그거 막 졸여져 있는 거, 맛이 이상해. 우리 입맛이 안 맞아. 예. 근데 그게 진짜 까르보나라래. 우리가 먹는 까르보나라는 이건 크림 파스타.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일본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상 야릇한 맛이 됐어. 기이하게 쳐다봐요. 아, 이탈리아 사람들 뭔가 다르네 하고 왜? 이탈리아 우리 잘 알지 못하잖아요. 아주 뭐 가끔씩 여행은 가지만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식성이며 그 삶의 그 환경, 상황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이하게 쳐다보는 거죠. 야, 저런 사람 저걸 먹는구나. 우리도 지금 북한 쪽을 쳐다보면서 야, 저걸 저렇게 먹는구나.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음식과 관련되는 행사들 보면 대부분 다 북한 음식이 남한 음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전시하고 그 다르다라는 것을 기이하게 쳐다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일들이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다르다라는 것에 방점을 둘까? 같은데. 분단이 70년 지속되면서 조금 달라져 있을 뿐인데, 상황이 달라져서 다르게 먹을 뿐인데, 기호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그래서 이 인마통일학교가 서로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음식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생기는 학교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번져나가는데 많은 일들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남북과 관련되는 일을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여러분들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음식에 대한 글을 쓰고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음식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음식에 대해서 스토리를 입히는 일도 해요. 지역 음식, 향토 음식 같은 이런 것에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컨설팅 일들을 하다고 그거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별로 뭐 제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그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큰 행사 음식도 제가 가끔씩 기획을 하고
메뉴를 짜고 그런 걸 합니다. 제가 요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예. 평창 올림픽 때 만찬도 제가 했었고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 있었던 2018년 4월이에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남북 정상이 만나서 먹었던 그 만찬을 제가 짰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메뉴가 짜여지는가 하는 것에 스토리를 입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뢰들을 받으면 참 황당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청와대에서.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건데 그게 뭘 먹을지 그 음식 좀 짜주세요. 주제는 있잖아요. 평화, 통일 뭐 이런 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평화, 통일로 해서 음식이 짜여질 수 있어요? 그 관념을 구체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모양 내는 게 평화의 상징 그러면 비둘기? 뭐 비둘기 구이를 한번 내볼까? 사실 이런 그 관념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큰 행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화해, 뭐 이런 거. 한 아시안 정상회담은 뭐 교류, 뭐로 음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걸. 근데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만찬으로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기획자 입장에서는 거의 날밤을 샜어요. 뭘 먹일까? 맛있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남북 정상 두 분이 뭐 맛있는 거 먹자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두 분의 입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메시지.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맛이야 요리사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잘 만드시니까 컨셉만 정해주면 돼요. 근데 뭘 하지? 뭘로 할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둘이 만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 역사적 맥락 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오자. 그게 사람의 이야기를 붙이자. 남북한이 공이 주민들이 공이 남북 교류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는 것은 젊은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도 있어요. 뭐가 있었느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서산에 있는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방문한 어마어마한 이벤트였어요.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런 이벤트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서산의 소가 아직도 서산 목장에서 그 소를 키우고 있어요. 서산 목장 소가 맛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팔아요. 그 풀 많이 먹여가지고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주영 회장의 서산 목장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오자. 다음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 그죠?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 어디죠? 모르세요? 전남 신안에서 유명한 거 아직 제철은 아니었지만 신안 그러면 민어 떠올라요. 해삼도 유명해요. 민어 해삼을 가지고 왔어요. 또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 두 번째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고향 김해지만 거기에서 퇴임 이후에 내려가가지고 그 봉화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오리쌀, 오리농법 이러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봉화쌀 유명해요. 맛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유명해요. 그래서 봉화에서 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남북이 공이 위대한 예술가로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세계적인 음악가. 북쪽에서도 칭송. 윤희상.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사실 남쪽에서는 잘 대접받지 북과 친하다고 해서 잘 대접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은 남북이 공이 분단 시대에 한민족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꼽는 분이 윤희상 선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윤희상 선생이 독일에 있던 유해를 통영으로 옮겨, 고향이 통영이에요. 그게 다시 묘소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에서 문어를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한테 그거 주면서 음식 만들어 주세요. 요리사들은 재료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죠? 고기 있지, 그죠? 해산물 있지, 뭐 다 됐어요. 그거. 요리 만드는 거는 뭐 요리사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제 일은 거기까지.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스토리. 근데 그게 한 분이 빠졌어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중에 그 제일 앞에 서야 되는 분이 계세요. 김구 선생님. 와, 야, 역시 교장 선생님이시. 야, 그 김구 선생님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남북이 각각의 독립정부를 단독정부를 수립을 할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분단, 전쟁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내가 김일성 장군하고 단판을 짓겠다. 남쪽의 대표, 사실 대표성은 약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남쪽의 대표로 그때 당시는 38선을 넘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 상황이 일어서 뭐 암살, 뭐 여운형 선생, 또 김구 선생 끝내 있잖아. 암살로 돌아가셨잖아요. 애사였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근데 그걸 가신 거야. 내가 38선을 베고 누워도 내가 가겠다. 그래서 김일성 장군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회담 결과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 평양에 갔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해주신 분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없어요. 해주 출신이신데 독립운동한다고 만주, 중국 이쪽으로 뜨도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마땅한 게. 근데 여러 자료를 뒤지다가 하나가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김구 선생. 냉면. 김구 선생이 평양에 김일성 장군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 있었어요. 근데 밤에 그 묵은 데가 고려 호텔일 거예요.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다가 그 비서한테 선우 비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냉면이 먹고 싶다. 냉면 먹으러 가자. 비서가 말려요. 선생님 큰일 나요. 나갔다가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게 호텔에서도 냉면 내니까 냉면 여기서 그냥 드세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뭔 소리냐. 냉면은 냉면옥에서 먹어야지. 이 호텔 냉면을 어떻게 냉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계속 고집을 피워줘서 몰래 나와요. 호텔에 빠져나와서 그 냉면집에 대한 묘사가 재밌어요. 그 집으로 짠 것으로 바닥이 돼 있고 아주 흐름한 집입니다. 그게 뭐 보니 표현이 보니까 의복장반도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냉면을 드세요. 그래서 그 냉면 드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평양에서 50년 만에 냉면을 먹어보는데 그 맛이 똑같네. 그러면서 소주를 참 많이 드셨다고 그날. 50년 만에 그 말에 필이 팍 꽂혔어요. 해주 분이시니까 어릴 때 평양에 또 잠시 두루시고 했겠죠. 그러다가 독립운동 한다고 떠돌아다니시다가 분단쯤 해서 평양 50년 만에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맛이 똑같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냉면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초대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냉면 그러면 북한 음식으로 북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 부심은 냉면에 다 꽂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냉면은 북한. 남쪽 사람들 냉면, 몰라? 예. 근데 감히 우리가 냉면을 준비해서 이렇게 반찬 이렇게 차린다?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냉면이 놓였어요. 어떻게? 북한 옥류관 냉면이 내려왔어요. 그 제안이 어떻게 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옥류관에서 냉면 가지고 오게 하자. 풀렸습니다. 김구 선생은 옥류관 냉면을 드시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옥류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터졌죠. 냉면이 터졌어요. 외신들이 냉면 보도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CNN에서 생방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요리사 초빙해가지고 냉면 만들고 막 시식하고 냉면이라는 음식 전 세계 사람이 이상한 음식이야 뭐 이러면서 다들 왜? 이 냉면이라는 음식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이상한 맛의 음식이에요. 그 차가운 국물에다가 면 넣어가지고 국물 흥건하게 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 이런 음식 없어요. 참 희한하게 먹는다 걔네들. 한국인이면 다들 맛있어 하지만은 외국인들은 기묘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냉면이 붕 하고 터졌어요. 그 외에 음식이 차려진 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음식이 차려지면 어떤 이야기가 자 일단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통일 이야기 저거 정주영 회장 서산 소래 저거 김대중 대통령 신하나에서 가져온 민어래 막 이러면서 이때까지 통일과 관련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분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서산소인데요. 정중회장 목장. 그게 서산에서 아직 그 소를 키워요. 이게 신안 민어인데 이게 요즘 민어 북한까지 올라갑니까? 옛날에는 올라갔다 그러던데 뭐 연평도에서 요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사도 그 안에 메뉴로 집어넣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음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음식.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에 대한 기억은 없죠. 부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산의 음식 중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설날 제수 마련 그 영상 찍느라고 다니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 부침개 살라고 동태전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 부산에는 달고기 가지고 전을 하는데 달고기가 정말 맛있는데 여기는 달고기가 없다 그래. 달문 이게 달고기가 옆에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달고기라 그러는데 달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부산의 상징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부산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고기 요리 하나 집어넣고요. 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는 감자. 북한 감자 이야기는 나중에 아주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감자 수확철 되면 개마고원을 반드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그죠? 인민일보에 항상 감자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감자는 혁명의 음식이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 감자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때 어디서 살았어요?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스위스에 감자 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음식과 유사해요. 아세요? 요리하시는 여러분? 한국 감자전과 유사한 스위스의 감자전. 웨스티. 채 쓴다는 거죠. 위에 치즈 오른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르지만 우리 감자전이에요. 사실 감자전과 유사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웨스티를 먹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게는 거의 국민 음식이거든요. 왜? 그러면 그 감자전을 낼 때 스위스와 우리식을 좀 섞어서 요리를 해달라. 감자전. 예.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차린 거예요. 스토리 붙이기입니다. 야, 하여간 그렇게 냉면이 떴어요. 근데 냉면이 뜰 때 기묘하게 떴어요. 막 냉면집 줄 서고 그때 대목 보셨죠? 그죠? 냉면집 대목 보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재밌었던 게 옥류관 냉면이 전 세계에 다 보도되고 우리 언론에도 다 냈는데 거기 보니까 달라 내는 게 그게 고추 다짐 양념이 있어. 식초 듬뿍 뿌리고 고추 다짐 양념까지 넣어서 면도 보니까 시커멓해. 막국수 비슷해. 메밀 함량이 많이 떨어지는 뭐 이런 면 같이 맨질맨질하고 저게 무슨 냉면이야.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냉면 그러면 그 깨끗한 평양냉면 그러면 그냥 냉면 아니죠. 평양냉면 그러면 깨끗한 국물에 약간 희물구레한 메밀 함량이 높은 그 면이 들어가 있는 게 냉면인데 옥류관 냉면은 안 그렇네. 이때까지 남쪽에서 팔았던 냉면 장사를 했던 분들은 그 옥류관 냉면하고 저만큼 멀어져 있는 뭐 그런 음식이고 그게 맛있다라고 한 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겨자 식초 넣지 마라. 그래 진짜 평양냉면을 즐기는 거다 하고 이런 거 하고 말이 안 맞네. 난리가 났어요. 냉면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그게 참 흥미로웠어요. 냉면 평양에만 있을까요?
평양에만 있었을까요?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음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냉면? 냉면의 원료가 뭐죠? 면의 원료? 메밀이죠. 그죠? 메밀. 왜 메밀로 냉면을 만들어요? 응? 그렇죠. 우리는 밀 재배가 용이하지 않아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리하고 경합을 해요. 그죠? 그래요. 근데 그 수확이, 보리가 15일 정도 빨라요. 밀은 15일 정도 더 놔둬야 돼요. 그 보리 베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밀 보리 베고 난 다음에? 그죠? 이모작. 이 모내기철에 보름 정도는 쌀 소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밀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밀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음식을 하려고 그러면 부엌도 좀 복잡해지게 돼요. 우리 전통적인 부엌은 가마솥 하나 달랑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 해서 먹는 거죠. 보리밥 돼요. 근데 밀은 가루를 내야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화덕이 필요해요. 그 주방 구조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밀을 포기해요. 보리를 많이 심는 거죠. 입식, 알곡으로 먹고 분식은 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착을 해요. 그런데 밀가루 음식은 먹고 싶어. 메밀. 왜는 찰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글루텐이 없어요. 반죽을 해도 힘이 없어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거 가지고 국수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국수를 만드는 방법은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단대기 만들어서 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찰기를 되게 늘리려고 생각했던 게 압착식. 반죽을 해서 국수 틀에 넣고 누르는 거죠. 그럼 국수발이 조금 그래도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봤자요.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에 그냥 퍼져요. 그 툭대죽이 되어버려요. 약해. 어떻게? 이걸 할 수 없지. 그냥 찬 육수에다가 담는 거죠. 냉면이라는 음식은 메밀을 먹기 위해서, 메밀을 국수로 만들어서 먹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메밀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자랍니다. 재배하기 참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것도 거친 땅에. 기름진 땅에다가 심으면 웃자라요. 산골짜기 아무 곳에나 그냥 대충 뿌리는 거죠. 9월 중순쯤에 뿌리면 한 70일 만에 거두기도 해요. 90일. 흔한 곡물이죠. 저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메밀. 메밀은 이 한반도 전역에서 키우던 거고요. 제주의 메밀 총떡, 그죠? 아시죠? 제주. 냉면이라는 음식은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있었어요. 1994년에 발간된 북한의 민속백과사전 같은 거요. 조선 민속전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권이 먹을거리인데 그게 이런 구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냉면은 평양과 진주가 유명했다. 분단 이전에 냉면에 대한 평가죠. 진주? 지금 이제 그 문헌을 근거로 해서 진주냉면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지금 진주냉면으로 팔리고 있는 것은 그 문헌에 등장하는, 북한 문헌에 등장하는 진주냉면과 관련이 없어요. 새롭게 개발된 진주냉면입니다. 북한에서도 평양냉면과 진주냉면, 남쪽에 냉면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주? 뭐 진주 가까이 부산은 없었겠어요? 부산도 있었습니다, 냉면. 어떻게 아느냐? 부산에서의 자료들을 보면 메밀 소비, 뭐 일제강점기 그런 게 존재를 해요. 다른 지역 전체 다 그냥 냉면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냉면집 어딜까요? 어딜까요? 냉면집.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냉면집. 예? 아니요. 그 이전에 있습니다. 우리역보다 더 오래된 데 있습니다. 1930년대 개업. 한일관에 가서 냉면 메뉴판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서울냉면. 서울냉면. 네. 평양냉면이 있을 때 서울에도 서울냉면이 있었다는 뜻으로 한일관은 서울냉면이라고 써놨습니다. 나는 그 한일관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 서울냉면이라고 써놓은 그 자부심을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냉면 그러면 평양의 원래 원본이 존재를 하고 냉면이 분단이 되면서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남쪽에 냉면이 크게 번졌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물론 뭐 여러 언론들이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거, 이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꾸 평양냉면 이러니까 알게 모르게 평양에서만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 같은 거, 난 언젠가 평양에 가서 나 그거 먹어봐야지 하는 거, 이런 것들 욕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여간 머릿속에 평양냉면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옥류관 냉면도 평양냉면의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옥류관은 1960년대, 그죠? 그 전통으로 보자 그러면 다른 데보다 밀려요, 그죠? 옥류관. 네. 그냥 평양에 있는 여러 냉면집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냉면집들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맛이. 그것처럼 평양에 있는 냉면집들도 다 다르대요. 그 드셔보신 분들 이야기로 나는 고르고 들었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옥류관 그거 이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원본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왜 우리가 원본을 만들지? 자, 평양 옥류관이라는 냉면에 대해서 원본을, 아까 파스타 이야기했어요. 까르보나라, 이탈리아에 있는 까르보나라가 한 종류만 존재할까요? 집집이 다 다르겠죠. 원본은 없어요. 까르보나라라는 그 음식의 원본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된장찌개 원본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된장찌개의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된장찌개 다 다르잖아요. 계절별도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다 집집이 다 다르겠더라고요. 가게마다 또 다 달라요. 그죠? 김치 원본 없죠? 음식은 원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주가 가장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양냉면에 대해서 원본을 만들어 버렸어요.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북한 음식에 대해서, 남한의 음식에 대해서 어떤 원본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 경계를 깨야만이, 그런 생각들, 그런 원본이 존재한다는 그 생각을 깨는 일, 거기에서부터 음식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냥 맛있는 음식, 내 식으로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마통일학교에서 여러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들이 서로 막 뒤섞이는 이런 그 경연장이 될 것인데, 여기서 그 원본 깨기가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죠? 알게 모르게. 요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뭘 해야지 하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딱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원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으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네. 시간이 되면 질문 받겠습니다. 요 관련되는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전통을 살리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고유의 뭔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안동 소주라든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식 같은 것도 우리 고유의 그런 뭐 상징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통이라는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한번 이게 큰 틀로 한번 툭 풀어봅시다. 지금 당장에 전통이라는 것을 뭐 국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서 지난 날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 뭐 대충 이런 내용일 겁니다. 양식, 스타일, 정신. 이 전통이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안동 소주, 친설로, 메밀 부침개, 어떤 스타일의 냉면,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의 음식 그 자체가 전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전통이라고 여기는 순간 고착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고착. 그대로 머무는 거지. 조선시대에 이런 것을 먹었던 것이 전통이래 그러면서 그 음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고착이라 그래요. 고착은 문화에서의 죽음. 전통은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통을 개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개성 발전?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정신, 양식, 이런 것들이죠. 소프트웨어예요. 안동 소주가 전통인 것은 곡물로 누룩을 넣고 알코올 발효를 해서 얻어지는 청주를 질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소주 고루에 넣어서 내리는 그런 양식, 그리고 그런 술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이 전통이지, 안동 소주 그 자체가 전통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늘 우리 그 전통 음식 이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 하드웨어적인 그 사고를 많이 하게 돼. 인간의 머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게 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보면서 술이나 기타 등등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것을 즐기려고 했는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그 우리의 입맛에 맞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그게 전통인 거죠. 네.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기회 없습니다. 질문이. 네. 그러면 제 짧은 견해가 여러분들에 좀 도움이, 이 통일학교, 입맛 통일학교 이 과정만이 아니라, 경영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요리에 나가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팁이라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